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른 게 아니라 특별 영상이고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바이낸스와 업비트, 뭐 코베 등등 모든 거래소에 거의 있다시피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워낙 시청도 높고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광고가 아닐 거를 아시겠죠, 아마. 네, 광고는 아니고 인젝티브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해서 토큰 상장은 어디부터 됐고 뭐 이런 대략적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 인젝티브를 꼽은 이유는 사실 약간 근본에 가까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끝에 제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거의 이번 하락장 이후에도 가장 많이 올랐고 하락장 때도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량이 항상 높고 업비트에도 원화 상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인젝티브 프로토콜 The Fastest Layer 1 Blockchain for Finance라고 해서 금융을 위한 가장 빠른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acked by 바이낸스와 판테라와 마크 크반 해서 얘네들이 약간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젝티브 랩스는 2018년에 사실 설립이 돼가지고요. 운영하는 인젝티브 프로토콜은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인젝티브 프로토콜의 공동 창립자는 뭐 보시면 에릭 첸 죄송합니다. 에릭 첸과 알버트라고 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스탠포드에서 대학교에 있을 대학생인가 아마 그 시절부터 바이낸스한테 얘기를 해서 처음에 바이낸스에서 이제 런치패드를 하고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런치패드 토큰 판매를 했고 20년 10월 13일부터 20년 10월 19일이니까 20년 이맘때면 불장 시작 직전이었거든요. 20년 11월 때부터 해서 21년 1월 때까지 비트코인이 신고점에 두 배를 가면 4만 달러로 갔으니까 신고점 직전에 런치패드를 해서 운도 어떻게 보면 좋았고 근데 이때의 인젝티브 ICO 가격은 1 인젝티브에 0.4달러였다. 그러니까 한 지금 520원이었다. 근데 지금이 17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0.4달러에서 17달러 치면은 400배 정도 오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40배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처음부터 밀어준 코인이고 그다음에 20년 10월 21일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20일에는 판테라랑 블록타워랑 해시드 등에서 거의 1,000만 달러의 투자를 또 받기도 했죠. 그래서 바이낸스 차트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상장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근데 처음에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때 0.33달러에서 4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서 21년 불장 끝에 22달러 갔다가 지금 거의 18달러 찍고 17점 몇 달러인데 거의 전 불장 고점까지 회복을 했죠. 이런 코인들은 사실 거의 근본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투자 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4월 20일에 판테라랑 블록타워랑 해시드랑 CMS 홀딩스랑 뭐 QCP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았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앤가라고 봤을 때 아까 앞에서 금융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정확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볼게요. 그러면 인젝티브는 크로스체인 마진 거래, 파생 상품, 선물 거래 등을 제공하는 덱스의 거래소이고 인젝티브의 목표는 블록체인 탈중화 특성을 활용해서 금융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기존 금융계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DAO의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인젝티브라는 어떤 팀을 운영하는 게 대표와 뭐 이런 C 레벨의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인젝티브 토큰 홀더들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다라는 거고 코스모스 생태계에서의 L1 블록체인이고 인젝티브는 뭐 EVM 기반의 텐더민트 POS 합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은 우리는 인젝티브를 L1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까지는 디파이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파이낸스 쪽이고 덱스이기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디파이를 탑재한 L1이라고 보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자, 기술적 혹은 서비스 특징 보면 INJ 토큰은 인젝티브 내에서 당연히 쓰이겠죠. 그리고 유틸리티랑 거버넌스로 쓰이고 그리고 프로토콜의 수수료 지불, 파생 상품의 담보, 유동성 채굴, 스테이킹 해서 결국 이 내용을 합치면 뭐냐? 디파이인데 DAO가 있는 디파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젝티브에서의 기능은 뭐 지갑이 있고 브릿지가 있고 스테이킹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이 한번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인젝티브에서의 소각 옥션, 매주 열리는 경매를 통해 사용자는 거래 수수료의 60%를 입찰하여 소각할 수 있다. 경매에서 승리한 최고 입찰자는 수수료 바스켓을 획득하고 사용된 INJ 토큰은 소각이 된다.
라는 이 부분이 전 좀 재밌었고, 그리고 보험 펀드가 재밌었어요. 사용자는 파생 상품 시장을 위한 보험 기금을 생성하고 자금을 추가하여 보험사가 될 수 있고, 소유 비율에 따라 투자한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젝티브의 이제 서양 미국 버거형들이 되게 팬덤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최근에 인젝티브의 이슈로는 뭐가 있나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커뮤니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신속한 생태계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젝티브와 구글 클라우드가 팀을 이루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인젝티브를 좀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젝티브가 그동안 디파이를 좀 치중한 L1에 가까워지 약간 지향점이었다면, 이제 웹3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많이 만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웹3 관련된 미팅이 좀 있었는데, 웹3라는 게 사실 이런 인젝티브 같은 팀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파이도 기존에 아예 없던 개념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많은 해설 중에 하나가 인젝티브 있고, 결국 웹3에서 해야 될 비즈니스는 웹2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창의적인 비즈니스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인터넷 개념이 처음 있었을 때 이메일만 사용하다가 그게 지금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으로 바이낸스를 보고 물건을 시켜 먹고 배민을 쓰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처음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웹3에서도 아무도 웹3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팀들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셀레스티아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한 셀레스티아죠. 얘도 프리런치 퓨처스를 출시해서 모든 거래자들에게 공식 출시 전 인기 있는 토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인젝티브 넥서스라고 해서 아니네. 이건 넵터 파이낸스네요. 뭐 테스트넷의 조기 액세스를 위해 출시가 됐고, 이 넵튠 자체가 인젝티브 테스트넷에서 조기 액세스를 위해 출시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뉴스들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설명만 드릴게요. 보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결국에 이런 인프라 자체를 인젝티브 테스트넷에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큰 것 같고, 이런 행위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고라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것도 결국 인젝티브 위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트고는 뭐 근데 항상 지갑 관리자니까 지갑 관련해서 INJ를 비트고에서 이제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카바는 당연히 이제 코스모스의 디파이니까 인젝티브랑 의미 있게 같이 협업을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9월 19일에 있었던 이 업데이트인데, 인젝티브가 코스모스와 솔라나를 넘나드는 최초의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 IN EVM 네트워크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랑 솔라나를 넘나들면서 이더리움 내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호환 머신인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큰 내용이고, 세쿼이어가 지원하는 L2 롤업 인프라 플랫폼인 칼더라와 협력해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단순히 이제 돈을 단타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단타 아무리 많이 쳐도 거의 그냥 약간 생활비 아니면 조금 소득 수준의 증가 정도인데, 이렇게 기술 개념을 가지고 장투를 하거나 투자라의 개념으로 진짜 하시는 분들은 큰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이 생태계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찍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인젝티브가 다음에 업비트에 뭐 원화 상장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 그때 김비트 팀에서 인젝티브는 디파이의 에런인데 생태계 확장하고 있고 그런 애인데 투자 한번 해 볼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INJ 2.0 출시를 했는데, INJ 2.0은 인젝티브 기반으로 구축된 모든 DApp은 소각하려는 수수료 금액에 제한 없이 INJ 소각 경매에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각 경매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인젝티브 생태계 전반에 걸쳐 모든 DApp의 가치를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젝티브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 로드맵인데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쉽게 보면 이제 올해 4분기잖아요. 올해 4분기에는 메시 체인 네트워크랑 카르코사 업그레이드가 있고, 이 정확히 무슨 업그레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멀티 VM 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멀티 VM을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L1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 머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솔라나랑 코스모스만 넘어다드는 게 아니라 솔라나, 코스모스, 이더리움, 에이다, 트론 뭐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젝티브 한 번씩 다들 봐 보세요. 감사합니다.